자, 지금 한국 시장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죠. 이 놀라운 현실 뒤에서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대한 경제의 엔진룸. 오늘 그 안을 샅샅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쏟아지는 경제 뉴스를 보지만 정작 큰 그림은 놓치기 쉽잖아요. 오늘 살펴볼 이 심층 분석 자료가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읽는 아주 확실한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7천. 와, 정말 믿기지 않은 숫자 아닙니까? 코스피가 마침내 7천 시대를 열어젖혔습니다. 과거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수치죠. 게다가 우리 경제의 대들보인 삼성전자는 이른바 꿈의 무대로 불리는 1조 달러 클럽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고요. 한국 자본시장의 역사가 말 그대로 새롭게 쓰이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근데 여기서 당연히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도대체 무엇이 이런 거대한 도약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시장이 하루아침에 그냥 오를 리는 없잖아요. 화려한 뉴스 헤드라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동력. 그러니까 이 거대한 로켓을 쏘아 올린 정책 엔진이 도대체 어떻게 설계됐고 또 어떤 연료로 굴러가고 있는지 깊게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엔진이 처음 만들어진 사령탑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새 정부 출범 직후의 첫 100일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 시기가 경제 성장을 향해서 정말 공격적으로 방향을 튼 아주 결정적인 골든타임이었어요. 여러 복합 위기 속에서도 경제 성장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시작부터 가속 페달을 꽉 밟았던 이 100일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변화의 씨앗이 된 겁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바로 그 변화의 엄청난 속도입니다.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거든요. 6월 공식 출범 직후 딱 한 달 만인 7월에 한미 관세 협상을 벌컥 타결해버립니다. 그러더니 8월엔 대대적인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9월엔 전년보다 무려 19.3%나 뛴 역대급 R&D 예산을 확정지었죠. 단 석 달 만에 국가 경제 체질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굵직한 결단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진 겁니다. 이렇게까지 속도를 내며 몰아붙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야심찬 목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바탕엔 엄청난 위기감이 깔려 있었거든요. 90년대만 해도 7.8%에 달했던 한국의 잠재 성장률. 다들 기억하시죠? 그게 2020년대 들어서 2%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대로 가다간 2040년대엔 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거란 경고가 파다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부가 사활을 걸고 내세운 타겟팅이 바로 3%입니다. 이 끝없이 추락하는 성장률을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3%에 딱 고정시켜야만 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선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 요법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올리자는 게 아니라 똑같은 자원으로 훨씬 더 많은 걸 만들어내는 총 요소 생산성 자체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였던 겁니다. 이 거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마스터 플랜, 그 핵심 철학이 담긴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70년대 경부고속도로가 제조업을 키우고 90년대 초고속 인터넷이 IT 강국을 만들었듯 이제는 AI와 재생에너지가 새로운 성장의 고속도로다. 어떠세요? 비유가 확 와닿지 않나요? 과거의 아스팔트나 통신망을 넘어서 이제는 똑똑한 데이터와 친환경 에너지가 생생 달리는 새로운 국가 인프라의 청사진을 던진 겁니다. 자, 그럼 이 거창한 비전을 대체 어떻게 현실로 만들었을까요? 크게 두 트랙으로 나눠서 움직였습니다. 먼저 123개의 국정과제로 큼지막한 국가 비전을 쫙 깔아줍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로 굴릴 전술로 경제성장 전략을 내놓죠. 이건 아주 구체적이고 빠릅니다. AI나 바이오 같은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바로 돌리고 100조 원짜리 국민성장 펀드를 만들어서 현장에 즉각적으로 자금을 수혈하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고속도로인 AI 고속도로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정부가 첨단 GPU 5만 장 이상을 싹쓸이에 확보하고 양질의 데이터 네트워크를 확 깔겠다고 선언했죠. 이게 단순히 IT 기업들만 좋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전통산업 곳곳에 AI를 심어서 아예 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는 거대한 판을 짠 거예요. 분석 자료를 보면 이 AI 도입 하나만으로도 국가 총요소 생산성을 최대 3.2%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니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두 번째 선장 엔진은 재생에너지 고속도로입니다. 사실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완전 생존의 문제잖아요. 아리백이나 유럽의 탄소국경 조정제도 같은 글로벌 장벽이 턱 밑까지 다가왔는데 여기서 혁신 못하면 우리 수출 경쟁력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서해안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수도권으로 끌어오고 2040년엔 한반도 전체를 묶는 U자형 친환경 전력망을 완성하겠다는 아주 스케일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한 인프라 에너지를 어디 한 곳에만 몰아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5극 3특 전략입니다.
맨날 수도권만 바라보는 체제에서 벗어나서 호남권은 AI와 재생에너지의 중심으로, 대경권은 로봇과 2차 전지로, 또 동남권은 조선과 우주항공으로 특화시킨 거죠. 경제 엔진의 폭발력을 전국 방방곡곡으로 골고루 뿌려서 다 같이 성장하자는 아주 영리한 분배 구조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국내에서만 치고받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밖으로는 이 첨단 기술 공급망을 사수하기 위한 경제 외교전이 정말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이나 핵심 광물 쪽에 무려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쿠셨고요. 이어서 일본, 베트남 정상들과 연달아 손을 맞잡으면서 글로벌 첨단 산업의 경제 안보망을 아주 단단하게 엮어냈습니다. 자, 지금까지 거시적인 정부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제 방향을 살짝 틀어보겠습니다. 기업들의 현실 점검, 그리고 새로운 규칙 탐색입니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가장 먼저 직면한 건 재무와 지배구조의 변화입니다. 일단 법인세율이 25%로 오르면서 새로운 비용 부담을 안게 됐고요.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딱 명문화됐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풀기 위해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나 전자주총 같은 조치들이 훅 들어온 건데, 경영진 입장에서는 전에 없던 투명성과 엄중한 책임감을 요구받는 그야말로 발등이 불이 떨어진 상황인 거죠. 노사관계 지형을 완전히 뒤흔드는 지각 변동,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합법적인 파업의 대상과 사장님, 즉 사용자의 범위를 대폭 넓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이죠. 노동권 보호라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이긴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노사관리 시스템을 밑바닥부터 뜯어고쳐야 하는 아주 묵직한 비즈니스 현실입니다. 자, 오늘 이 거대한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지금 KOSP 전광판에 번쩍이는 저 눈부신 7,000이라는 숫자. 우리는 과연 이 모멘텀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새롭게 깔린 AI와 에너지 고속도로, 그리고 완전히 뒤바뀐 규제 환경이라는 이 낯선 엔진룸이 거센 미국발 관세 장벽이나 글로벌 공급망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 경제의 지형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앞으로 정말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